어실이 보여주는 한 장의 외교 문서가 있다. 당시 고종은 파리 주재 한국공사를 통해 이 문서를 네덜란드에 전달했다. 이 편지는 당시 파리 주재 한국공사를 통해서 1903년에 접수된 것인데요. 내용은 한국 정부가 1899년 1차 만국평화회의 이후에 열릴 2차 회의와 1864년 조직된 국제적십자위원회에 가입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한국이 당시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참여함으로써 독립주권국가로 인정받고 싶어한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고종은 만국평화회의에 대한제국이 당당한 주권국가로 참석할 수 있을 거란 큰 기대를 갖고 있었다. 더구나 만국평화회의를 제창한 사람이 당시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였던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였기 때문이다. 제1차 만국평화회의는 1899년에 개최돼 26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전쟁 규칙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 뒤 2차 만국평화회의가 1907년에 열리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제작진은 2차 만국평화회의에 한국이 정식으로 초청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회의 주최국인 러시아는 네덜란드의 초청국 명단을 작성해 보낸다. 여기에 분명 한국이 초청국으로 기록돼 있다. 러시아가 한국을 초청한 데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나름의 속내가 숨어 있었다. 당시 러시아는 일본의 한국 합병을 반대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였습니다. 물론 러시아 국내 상황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도 뒤로 물러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는 한국이 독립국으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을사보호조약 이후 고립무원의 처지가 된 고종. 그는 만국평화회의에 모든 기대를 걸었다. 회의에 참석하면 국제적으로 주권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일본의 침략 야욕도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고종에게 만국평화회의는 절망적인 한국의 상황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카드였다. 고종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헤이그 특사들은 분주히 활동했다. 회의 참가를 요청하기 위해 특사들이 찾은 곳은 만국평화회의 부의장인 보폴트의 집. 보폴트는 새 특사들을 만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최근 출간된 보폴트의 일기 속에는 헤이그 특사들과의 만남이 자세히 묘사돼 있다. 한국의 특사들이 나를 찾아왔다. 나에게 머물고 있는 숙소가 적힌 명함을 건넸다. 동양적인 젊은 남성은 일본인보다 중국인을 더 닮은 듯 했으며 불어를 유창하게 했다. 그들은 네덜란드 정부에 모든 기대를 거는 듯 했다. 왜냐하면 평화회의를 네덜란드에서 주최했으며 네덜란드 국민이 세계에서 가장 공정한 민족이며 이런 민족은 한국 문제를 무시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 듯 했다. 그들의 인상은 사기꾼 같지 않았고 그들은 왕의 정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도 네덜란드 정부와 상의하도록 권유했다. 보폴트의 권유대로 헤이그 특사들은 네덜란드 외무장관에게 회의 참가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다. 이 문서는 7월 1일자로 네덜란드 외무성을 통해 정식으로 접수가 되었다. 이후에도 헤이그 특사들은
만국평화회의 참가권을 얻기 위해 각국 대표들을 만나 설득하는 등 치열하게 외교 활동을 벌였다. 한편 만국평화회의 참가국 중 최대 규모의 특사단을 파견한 일본은 물밑 작업을 통해 방해 공작을 펼쳤다. 각국 대표들에게 한국의 외교권이 이미 을사조약을 통해 일본에 있음을 주지시킨 것이다. 한국을 철저히 통제한다고 자부했던 이토는 그들이 어떻게 감시망을 뚫고 헤이그까지 갔는지 의문스러워했다. 그래서 한 통의 전문을 보낸다. 헤이그에서 운동 중인 한국인 3명의 이름은 무엇인가? 그들의 배후에 미국인 헐버트란 자가 지휘하는 것 아닌가? 당시 일본은 소위 을사보호조약의 체결을 통해서 조선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고종은 이준을 어떻게 헤이그까지 보낼 수 있었을까요? 이 의문의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인물이 바로 미국인 헐버트입니다. 이토 통감이 헤이그 특사의 배후로 지목한 헐버트. 이 헐버트는 누구이길래 일본이 그를 주시하게 된 것일까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양화진 외국인 묘지. 미국인 헐버트의 묘가 이곳에 있다. 생전에 죽으면 한국 땅에 묻히고 싶다고 얘기할 만큼 한국 사랑이 지극했던 헐버트. 헐버트는 고종을 최측근에서 보필했으며 미국 등 서방 국가와의 대화 창구 역할을 해냈다. 처음 영어 교사로 한국 땅을 밟았던 헐버트는 일본의 침탈 행위를 목격하면서 항일운동에 적극 뛰어들었다. 을사조약이 체결될 당시에는 조약의 부당함을 알리는 고종의 친서를 미국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헐버트 박사가 한국말을 아주 잘하셨습니다. 여기 우리나라에 오신 지 3년 만에 한글로 3인필지라는 교과서를 만드실 정도로 한글을 잘하시다 보니까 고종 황제하고는 자연히 가깝게 한국말로 교류를 하셨을 거로 보여집니다. 고종이 헐버트를 밀사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헐버트가 미국인으로 누구보다 신분이 자유로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종은 만국평화회의에 헐버트를 특사로 파견할 계획을 세운다. 이러한 사실을 일본 당국은 이미 알아채고 항상 감시의 눈길을 보내고 있었다. 따라서 고종은 헐버트와는 별도로 헤이그 특사를 몰래 임명했다. 그가 바로 이준. 평리원 검사 출신으로 친일 행동을 한 상사를 고소해 면직된 인물이다. 당시 이 사건을 눈여겨본 고종은 이준에게 큰 기대를 걸었다. 1907년 이준이 평리원 검사 시절에 보여줬던 어떤 강직함이라든가 아니면 그 뛰어났던 근대적인 법리 해석 등이 고종 황제가 이준을 평가하는 데에 또 남다른 게 있었지 않을까. 왜냐하면 당시는 헤이그에 이제 특사를